뭐 공정의 역할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경제 검찰이라고 그러고 특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4대 재벌에 대해서는 지금 더욱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얘기하면 물론 이게 99년 일이니까 다운도 계약서가 굉장히 일반화했던 시점이긴 한데 두 번 다 낮춰서 했어요. 매입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줄이기 위해서 또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재테크에 밝으신 분 것 같아요. 한 번만 뭐 둘 중에 한 번만 다운 계약서 했으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살 때 팔 때 둘 다 그랬다. 제 살 때 낮게 신고했기 때문에 팔 때 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가 크니까 팔 때도 줄여서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세금에 굉장히 밝았던 분이었고. 예, 지금 현재 본인이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낸 자료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신문에 좀 유심히 본 점이 있어요. 그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억 1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연평균 소득이 1억 1천만 원. 그러면 5억이면 6억 6천만 원 정도 되죠. 예. 보통 우리 사회의 최상류층, 왜냐하면 과세 기준이 8,800만 원부터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최상의 어떤 월급 생활적으로서는 소득을 올렸는데 카드 사용액이 0이라고 신고를 했네요. 5년간 카드 사용액이 0원이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돈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돈을 썼는데 현금만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5년간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를 1원도 안 썼다. 그렇죠. 그러면 돈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현금을 썼다는 것인데 우리 같은 뭐 사람들은 보통 현금 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써요. 신용카드를. 왜? 아무리 뭐 축소가 됐다고 그래도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를 쓸 경우는 과세에 소득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카드를 쓰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한 돈 몇 푼이라도 좀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카드 쓰죠. 신용사회, 신용카드. 또 투명한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현금을 주로 썼다 하는데 이제 현금을 썼을 경우에 제가 상상을 해보면은 집에 현금이 많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소득은 짝짝 모아놓고 집에 현금이 많아가지고 뭐 쓰거나 현금을 주로 쓸 이유가 있거나 두 번째로는 자기가 썼던 돈의 어떤 출처를 자기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신용카드를 안 쓰면 그러니까 소위 현금만 쓰면 내가 쓴 돈의 출처가 기록에 남지 않는다. 주로 이제 제가 우리 논설위원회 얘기를 해보니까 주로 그런 식의 소비 패턴을 보이는 우리 대기업 회장님이랍니다. 현금 쓰신답니다. 본인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해명을 못하고 있다. 왜 주로 현금만 썼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이거는 좀 출처를 밝히고 싶지 않은 돈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죠. 이것도 청문회에서 좀 따져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외부 강의가 있을 수가 있고 특강을 하면 현금으로 이제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1년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연구실 청소할 때 보면 서랍에 조금씩 돈이 뭉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돈을 1년에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은행에다 예금을 넣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좀 불안해요. 현금이 많이 있으면 수준이. 그러니까 이제 김상조 교수님 유명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대기업에도 많이 소총 특강을 나가셨고 여기 이제 특강을 다니시면 현금 수입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조차도 정상적이진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모이면 일단 은행에 넣는 게 맞으니까.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을 때 지금 정 의원님께서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하시는데 빠진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돈을 안 낼 경우에는 현금을 안 써도 되죠. 대부분 남이 낼 경우에는 현금을 쓸 필요가 없고 신용카드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상조 교수님이 5년 동안 계속 어디서 누가 뭘 사줬던 것인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상조 교수님이 이제 진보 경제학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의 무거움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진보로서 자기의 진보적 가치를 계속 강의하고 설득해 오셨던 분이 진보 정권에서 어떤 자기 자리를 맡을 때는 진보의 무게만큼이나 훨씬 더 자기 생활과 자기 삶에 대해서 준비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진보의 무게에는 어울리지 않는 몇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장전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매번 입학할 때마다 좋은 학군으로 계속 간 거 아닙니까? 그걸 맹모삼천지교로 말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일반 서민 입장에서 그렇게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다운 계약서 나오고 이건 명백하게 경제 질서를 해친 거고요. 세 번째 뭐 나올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부인 또 공공학교 취업까지 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용카드 쓰지 않고 5년 동안 현금을 하나도 안 썼다. 현금만 썼다. 이건 제가 볼 때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청문회 통과하기 힘들다.
저는 제가 볼 땐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총리도 지금 우여곡절 끝에 겨우 통과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야당 측에서도 누구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시선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아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께서 낙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지금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청와대가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지금 모르고 있던 상황이 뒤늦게 밝혀지니까 여당에서 기류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안 되겠다. 포기하는 듯한 기류도 어제 감지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상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김상조 교수 후보자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 오늘 뭐 돌직구 검증도 통과되기 힘들 것 같은데. 예. 근데 보면요, 여러 가지라서 약간 좀 이 비판적으로 본 사람한테는 짜증도 나고, 흔한 말로 가랑비에 쫓는다고 그게 더 쌓여가지고 김상조 후보자를 대통령이 안고 가는 것에 이제 부담이 갈 수도 있지만. 그러게요. 또 면면이 보면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기획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제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넘어가 준다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현금 문제인데 나는 김근식 교수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강 출장 특강료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은행까지 갑니까? 1년 동안 뭐 자기 돈을 쓸 수도 있는 문제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쉽게 인신공격형으로 해서는 약간은 무리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높은 도덕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재벌한테 앞으로 그 엄격한 기준에 적응해달라고까지 엄포를 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걸 걱정할 두 가지예요. 과연 이게 계속 이제 청문회 과정인가? 저는 청문회보다도 언론의 검증이 굉장히 무섭게 이제 김상조 교수와 후보자를 따라다닐 것 같거든요. 과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과연 그렇게 나가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누가 영이 쓰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게 하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간다라고 비하가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중간에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도 하차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저는 그런 걸 봅니다. 이제 저는 김상조 교수가 한 번은 어떤 공직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뭐 재경부 장관이나 이런 것은 관료 출신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학자의 눈으로 저기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국민의 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기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건 언론의 검증이 어떻게 보면 김상조의 그 교수의 그 후보자의 면면 하나하나가 또 더 나오겠지만 국민들 그 감정과 정서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아직 하나밖에 안 뜯었어요. 그렇죠. 예. 그거 지켜보고 이야기합시다만은 이걸 막 보게 있어요, 더. 어쩌면 지금 청와대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보죠. 본인도 보고 그래서 예. 본인이 힘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문재인 정부의 부담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는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전요 진짜 지금 나머지 뜯어보는 거 좀 궁금합니다. 좀. 그래서 궁금하다. 혹시 발언 기회를 주면 지나치면 지나치다 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위장전입은 좀 중도 하차할 만하다. 저는 지금 위장전입이 나온 겁니까? 다운 신고 나온 거 아니에요? 다운 계약서. 위장전입 두 번째인데. 예. 저 부분은요. 사실 좀 심각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저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냐. 뭐 그 당시 관행이 그랬다든가 그것이 좀 더 지켜보자는 거고요. 예.